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저는 37살의 평범한 직장인 부부의 남편입니다. 아내와는 결혼 5년 차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일이 바빠서 자주 부딪힐 일도 없고 큰 갈등 없이 소소한 일상을 보내곤 했는데 결혼 3년 정도가 지나면서 적당한 권태가 찾아왔고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관계가 예전처럼 끈끈하진 않다는 느낌이 서로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갈등이 드러나거나 극심하게 싸운 건 아니지만 묘하게 서늘한 거리를 느끼고 있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이런저런 글을 인터넷에서 보다가 부부들끼리 만나는 동호회가 있다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 동호회라면 등산을 같이 한다든가 요리를 배우는 공동 모임 같은 건가 하고 가볍게 여겼는데 아내가 보여준 사이트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대놓고 노골적인 문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화나 게시글을 살펴보니 부부들이 모여서 자유로운 분위기로 즐기는, 말하자면 커플을 바꿔서 색다른 경험을 찾는다는 식의 글이 꽤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았고 주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간혹 듣긴 했으나 정식으로 참여한다는 건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냥 궁금하잖아. 요즘 우리도 조금 나른하기도 하고 이런 모임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짝 구경만 해보면 어때? 하고 웃으며 말하길래 저는 내심 충격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이상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두 번은 부부가 같이 호기심을 품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결혼이 길어지면 우리가 예전만큼 서로 열정적이지 못한데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누군가 한 번쯤 해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했기에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 어쩌면 조금의 자극을 맛보면 우리 관계가 다시 활기를 찾지 않을까라는 묘한 기대가 동시에 생겼습니다. 결국 아내가 동호회 사이트에 가입 시도를 했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설마 진짜 참여까지 하겠어. 괜히 호기심만 내는 거겠지라고 넘기려 했죠. 하지만 아내가 생각보다 진지한 태도로 온라인상에서 가입 절차를 밟고 부부임을 인증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 꽤 까다로운 승인 과정을 통과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오프라인 모임이 있대. 한 달 뒤쯤 펜션에서 다 같이 모여서 친목 파티 한대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사이트에 올라온 공지에 따르면 이 모임은 부부 스스로 즐기고 싶은 만큼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장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참가한다고 해서 꼭 깊은 단계를 해야 한다거나 강제되는 건 아니고 술 마시고 게임하다 마음 맞으면 좀 더 과감하게 즐기라는 식의 분위기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만약 거기서 아내나 내가 다른 사람과 스킨십을 하게 되면 우리 결혼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꼭 그럴 필요가 없대. 그냥 파티 분위기로 끝낼 수도 있다잖아. 호기심 차원에서 한번 가보는 거지. 무조건 그런 관계를 해야 하는 건 아니래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부부 생활이 긴장감이 사라졌고 작은 자극이 필요하다는 건 저 역시 공감한 터라. 결국 그래, 한번 가보자는데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엄청난 불안감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죠. 모임 당일이 되자 저희는 그 펜션이 있는 교회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2박 3일이라는 안내였는데 도대체 얼마나 오래 있길래 이렇게 긴가 싶었지만 글을 보니 대부분 첫날 밤과 둘째 날을 알차게 쓴다고 하더군요. 저와 아내는 편한 옷차림으로 갔고 펜션에는 이미 여러 부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총 5상 정도였는데 30대 초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혼부부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했지만 주최자 격인 분이 다들 부부시니 편히 생각하시고
그냥 침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큰 부담 느끼실 필요 없어요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약간의 술과 안주가 차려진 식탁에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모두 닉네임만 사용하고 직업이나 나이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시는 만큼만 공개하시면 된다더군요. 제 아내와 저는 자연스럽게 부부가 권태기도 느끼고 좀 색다른 만남을 궁금해해서 왔다라며 간단히 이유를 말했고, 다른 이들도 궁금해서 왔다라든가 예전에도 이런 파티를 해봤는데 재밌었다라는 등 각자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하자 이 모임의 성격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일단은 건전한 분위기로 놀되 좀 더 수위를 높이고 싶으면 각자 결정하는 게 우리 룰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다들 조심스럽게 카드 게임이나 가벼운 벌칙 게임을 했는데 신납으로 벌칙 내용이 살짝 옆 사람에게 포옹하기라든가 다른 부부 배우자에게 살짝 볼에 뽀뽀 같은 쪽으로 흘러가니 이게 심상찮은 자리임을 체감했습니다. 물론 강제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부부는 우리 아직 낯가림 있어서 벌주 마실게요라며 빠지기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초반에는 그냥 술만 마시며 흥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내가 말해주지 않아도 느낌이 왔습니다. 아내 역시 이 분위기에 묘한 긴장과 흥분을 느끼는 듯 보였고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정말 누군가와 바꿔서 가까워지는 걸까? 만약 아내가 다른 남자와 스킨십이라도 하게 되면 내 기분은 어떨까라는 상상이 스쳤습니다. 사실 머릿속에선 알 수 없는 질투와 호기심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게임이 계속되면서 농도 짙은 벌칙이 하나둘 나오더니 어떤 부부가 벌써 슬그머니 다른 방으로 들어가 우리는 둘만의 시간을 좀 보내겠다며 빠져나갔습니다. 그것부터가 제게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그냥 앞에서 대놓고 그러는구나 싶은 거죠. 남아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은 농담하듯 드디어 첫 커플 방 이동이네라고 웃고 넘어갔고 몇 쌍은 크게 동요하지 않더군요. 저는 속에서 이게 뭐지? 정말 대담하구나 하며 몹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제 아내가 벌칙에 걸려서 상대방 부부 중 한 명을 골라 5분 동안 옆방에서 대화하기라는 미션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그냥 벌주 마시면 안 돼요? 하고 웃었지만 옆에서 다들 에이, 한 번은 해야지라며 분위기를 부추겼습니다. 결국 아내는 어쩔 수 없이 벌칙을 수락했고 누가 제 아내 파트너가 될지를 정하는 주사위를 굴렸는데 운 나쁘게 어떤 남자분이 당첨됐습니다. 제 입장에선 와, 미치겠네 싶었지만 여기서 분위기를 깨기도 뭐해 애써 웃었죠. 아내와 그 남자분이 옆방으로 들어간 뒤 시계로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라고 했지만 제게는 한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둘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며 혼자서 부글대다가 그래도 이게 그냥 게임이고 대화만 할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행히 5분 정도 지나서 둘이 다시 돌아왔고 아내는 얼굴이 빨개진 채 진짜 대화만 하고 왔어.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라고 제가 묻기도 전에 귀속말을 했습니다. 그 남자분도 너무 쑥스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했네요. 죄송이라고 웃었고 주변에서 박수 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모임은 얼마든지 더 위험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요. 또 제 마음속에는 묘한 질투와 흥분이 뒤섞인 감정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방에 들어갔다 왔다는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혔고 동시에 그게 나쁘지 않은데 라는 이상한 이중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스와핑이라는 걸 직접 체감하니 굉장히 당혹스럽더군요. 그날 밤 몇몇 커플이 각자 짝을 바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부부는 딱히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하다가 떠나기도 했고 저희처럼 제대로 적응이 안 된 커플도 그냥 술만 마시다가 일찍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결국 이건 아니야 라며 불안해했고 방에서 서로 우리 안 하는 게 맞지? 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날 아내와 저는 긴장과 묘한 분위기 탓인지 오랜만에 굉장히 뜨겁게 서로를 찾았습니다. 아내가 이상하게 흥분된다, 이런 자극이라며 말끝을 흐렸고 저도 말없이 동감하면서 그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늘 바로 집에 갈까라고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내도 그래, 그냥 여기서 더 있다가 사고 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이미 분위기가 이상하게 말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둘째 날 저녁까지 슬쩍 분위기를 보니 몇 쌍은 벌써 커플을 바꾸어 방으로 들어가고 나왔다는 등 장난 반 진담 반의 수위 높은 말이 오가더군요. 우리는 그걸 지켜보며 정말 대담하구나 싶은 감탄과 섬뜩함이 공존했습니다. 이대로 머물면 우리도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둘째 밤이 깊어갈 즈음 주최자 같은 분이 오늘이 하이라이트인데 자유롭게 지내자. 원하시는 분은 방으로 가셔도 되고 거실에서 술 마시며 이야기하셔도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또 벌칙 게임에 걸릴 뻔했으나 다행히 다른 부부가 대신 자청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내와 저는 마음 놓고 일찍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남들보다 일찍 펜션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 아내는 표정이 매우 복잡해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처럼 단순한 구경이 아니었네. 더 머물렀다면 어찌 됐을까라고 하더군요. 저도 솔직히 너무 위험해 보여. 우리가 만약 호기심에 더 남았으면 한 번쯤 스와핑에 휩쓸릴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라고 답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그런데 묘하게 자극적이긴 했어. 덕분에 어젯밤 우리도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서로에 대한 열정이 살아났다고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남과 바꾸는 건 못했지만 그 분위기에 자극받은 듯 우리끼리 다시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은 경험인가 하고 속으로 생각도 했지만 동시에 무섭더군요. 조금만 더 있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고 혹은 아내나 제가 다른 상대와 스킨십 이상으로 갔다면 결혼이 깨져 버릴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결과적으론 아내와 저는 스와핑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맛보았고 그것이 하마터면 가정을 파탄낼 뻔한 위험함도 간신히 비껴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뒤 저는 아내와 더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굳이 밖에서 자극을 찾을 게 아니라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같이 즐길 시간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자주 식당에 가거나 주말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아내도 맞아. 괜히 이상한 쪽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이번에 좀 배우긴 했어. 우리에게도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리라고 답했습니다. 덕분에 부부 생활이 오히려 좋아진 면이 있으니 기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 한편으로 저는 여전히 그 모임에서 본 광경이나 그날 밤의 공기가 떠오르면 괜히 심장이 뛰곤 합니다. 여러 사람이 술에 취해 낯선 부부와 시선 교환하고 옆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모습, 또 그 뒤에 흐르던 웃음소리 등등. 아내가 맞교환을 한 건 아니지만 벌칙으로 옆방에 가서 낯선 남자와 대화한 걸 보고도 저는 질투와 흥분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이 아직도 제게 남아 있습니다. 아내 역시 가끔 그 얘기를 하며 정말 그 동호회에서 자유롭게 파트너를 바꿀 수도 있었다니 대담한 사람들 만내라며 떠올리곤 하고 저는 그때마다 우린 이제 거길 안 갈 거니까 잊자라고 받아칩니다. 물론 그날 혹시 다른 부부나 제가 아내를 놓고 뭔가를 했다면 어땠을까? 아찔하게 상상해보면 절대 안 됐을 거라는 생각과 동시에 또 이상한 호기심도 듭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복잡하구나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상대 배우자를 향한 소유욕과 사랑이 있고 다른 한편으론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와 때로 무모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일을 길게 기록하는 이유는
스와핑이라는 주제가 낯설고 일부에게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한편으론 많은 부부가 뭔가 색다른 걸로 부부 생활을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잠재적 욕망을 품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내는 정식으로 스와핑까지는 안 갔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그런 식으로 파트너를 바꾸어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니 세상은 참 넓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문제없이 즐기다 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뒤로 부부 갈등이 생겨 파국에 이르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결혼 생활에서 아슬아슬하게 이 선을 넘는 건 매우 위험하며 거기서 얻는 쾌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왔고 제 스스로도 스와핑 모임엔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도 호기심은 해소됐으니 더 이상은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부부 사이가 어느 정도 다시 뜨거워졌으니 이걸로 만족해야죠. 물론 그 경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아내가 혹시 다른 남자와 조금이라도 더 친밀해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으니 이것을 계기로 서로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깨닫고 결혼 생활을 더 튼튼히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스와핑 동호회라는 건 존재했고 우리도 호기심에 참여했다가 깊게 빠지기 전 도망치듯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별일 없었다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도 받았고 그 안에서 느낀 묘한 흥분과 질투가 한동안 후유증을 남겼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결혼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권태를 딛고 부부 관계를 조금씩 재정비하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에 이런 일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끼리 서로 잠시 식어 보이는 시기가 와도 굳이 스와핑 모임을 찾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게 부부 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미화하지만 제 경험상 그 배경에는 언제든 치명적인 갈등이 일어날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살짝 한 발만 담그고도 빠져나온 거면 다행이지만 만약 흐름에 완전히 휩쓸렸다면 어땠을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부부가 계시다면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건 서로 마음을 터놓는 대화, 일상의 소소한 노력 또는 취향에 맞는 다른 방법으로 부부 생활에 자극을 주는 길을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스와핑이든 그 비슷한 형태든 너무 위험한 문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잠시의 호기심이 평생의 후회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걸 저희가 몸소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파국까지는 안 갔으나 그걸로 인한 내적 갈등은 크게 겪었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전부 풀어놓으며 결론을 짓자면 스와핑이 저희에게 완전히 나쁜 영향을 준 것만은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이후 우리 부부가 다시 서로 끌리고 노력하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아슬아슬했고 조금만 더 깊이 빠졌다면 감당 못할 상처가 생겼을 겁니다. 결국 권태기가 온 부부라면 이런 극단적인 방법보다 서로 대화하고 취미나 여행으로 새 기쁨을 찾는 게 훨씬 안전하고 현명하다고 믿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 혹은 경종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아내와 함께 새롭게 마음 잡고 살아갈 예정입니다. 그날들의 기억은 남겠지만 서로가 사랑하고 배려한다면 권태도 극복 가능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솔직히 말해 저는 다시는 그런 모임에 발도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아내도 같은 마음이겠죠? 호기심이 꼭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교훈. 저희 부부가 직접 겪어보니 너무나 생생합니다. 이렇게 길고 복잡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현명한 부부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